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5만 대선이 완전히 흥분 모드시네. 54만이긴 한데 55만을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아이고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뉴스토마토의 네. 완전히 특종. 네. 그 특종 얘기 좀 더 이어가면 네. 일단은 명태균 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메시지다. 어허. 공천 관련해서. 네. 김영선 전 의원은 뭐 그 정도도 아니다라는 뉘앙스고 네. 고소까지 했습니다. 뉴스토마토를.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아. 우리가 텔레그램을 못 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은 본인이 김건희하고 직거래했다. 네.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도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는 직접 한 거 아니다. 예. 명태균 그 사람이 예. 뭐 나름대로 이제 좀 자랑도 하고 허풍도 하고 이랬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봐야죠. 예. 봐야 되겠습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본인이 직접 그렇게 공천 얘기를 영부인하고 하고 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당연하게 문제죠. 그 얘기를 굳이 할 이유가 사실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 뭐냐면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예? 이제 허풍의 종점이라는 것도 뭐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아마 김영선 의원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아니 왜냐면 그거는 이제 실제로는 이런 것 같아요. 왜냐 김영선 의원한테 직접 했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의 처지가 조금 더 궁핍해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나 근데 참 김건희 여사 참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아니 명태균이 뭐라고? 예. 아니 그 지방의 그 브로커 아니에요? 정치 예. 브로커. 더군다나 예. 아무리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지만 정치 브로커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판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문제가 그런 부분도 도대체 일단은 품위가 문제가 될 없어. 것 같습니다. 네.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네. 자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 일단은 뭐 SBS라든지 다른 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금품이 오갔다 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간위에 김건희 여사 의혹 얘기를 하겠다, 폭로하겠다 이런 정황도 보도가 됐습니다. 뭐 어느 정도 항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정황으로서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송관이가 고발해가지고 네.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작년 가을에 한 건데 네.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2년 전 송건데 그게 고발이 늦게 된 것도 이상하고 네. 고발되고 난 다음에도 9개월 동안 안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인제 와서 인제 수사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올 초에 잠깐 얘기가 됐던 거 예. 보니까 아마 컷오프 하는데 쓰려고 그랬다가 인제 조사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뭐 해명이라고 하는 김영선 의원도 뭐 해명을 했던데 그 빌린 거 아니 왜 이렇게 돈을 잘 좀 빌려줘? 빌려줘요. 빌리고 잘 빌려줘요. 안 믿어지고 6천 얼마를 왜 빌려줍니까? 아니 거기다가 명태균 측에서는 예. 명태균 측에서 9천만 원을 모아서 해줬다고 그러는데 예. 아니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뭐야? 본인이 픽업도 하고 삐깝도 후보도 하고. 픽업도 하고 본인이 공천되게끔 조치도 도와주고, 대통령하고 얘기도 영부인하고 하고. 얘기도 하고 예. 돈도 마련해서 빌려주고. 해주고 회의할 때도 자기가 상석에 제일 위에 앉고 있고. 아니 뭐 하는 친구야 도대체? 저도 궁금합니다. 너무 도대체.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뉴스토마토가 뭐 아마 연재 보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 후속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니까 그렇죠?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사실 확인을 누구한테도 하겠어요. 아하. 대통령한테 하겠어요. 영부인한테 그것도 하겠어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예.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했다가는 지금은 이제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뭔가를 가이드라인이 되거나 뭔가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완전 보시는 거군요. 혼비백산하고 또 있는 다른 거지. 보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아니, 갖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증거를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예. 아직 지금 뭐냐면 저는 뉴스토마토의 작전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통령실을 굉장히 뭐냐면 굉장히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모르게끔 만드는 건 있죠. 네네네. 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이 없습니다. 네. 지난 첫 번째 9월 6일 날 보도 때는 그냥 공천 개입 안 했고 공천 개입했으면 김영선이 어떻게 떨어졌겠냐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맥락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입장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저거 이렇게 대통령 이름도 나오고 영부인 이름도 대통령 얘기를 나오는데 나와요. 직접 나와요. 예. 아니 명태균은 뭐야 도대체 대통령하고 그 얘기. 참. 자, 아이, 또 정말. 하나 인물이 또 문제가 되는데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 입장 해명도 있긴 한데 뭐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일각 얘기도 있고요. 이준석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의원님? 벌써 2주일 전에 네. 뭐 맨 첫 보도 나왔을 때부터 이준석 의원 수상하다고 네. 제가 얘기했더니 저도 말씀하셨어요. 공격을 많이 남았는데 예.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 이준석의 평소 결로도 나올 수 없는 얘기고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몇 가지가 수상한 게 있는 게 이제 이번에 칠불사에서 있던 미팅도 얘기가 다 나왔는데 네. 자기는 칠불사에서 당장 거절을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 다음 날 와가서 네. 3.1절 날 회의는 왜 했으며 네. 그럼 그 자리에 왜 천하람 의원은 그 자리에 그렇죠. 앉아가지고 2, 3일 동안 무슨 뭐 자료를 만들었다. 기자회견문 작성한다고. 그 주지수님이 그렇게 증언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는 너무나 성연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아니 왜냐하면 이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선의의 조언이었다. 그다음에 완결성이 없다 얘기하는데 두 가지 얘기합니다. 당시에 그러면 무슨 자료가 있길래 기자회견까지 하고 비례대표에 대해서 1번이 아니더라도 네. 3번이나 5번까지도 생각했던 거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본인이 왜냐하면 요번에 오히려 개혁신당이 저는 그냥 지금 이거 전체가 다 시궁창이라고 보는데 완전히 그냥 개혁신당까지 완전 시궁창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들어가는 것이다. 네. 이준석 의원도 좀 앞으로 문제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요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이게 뭔가를 가지고 있더라도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하니까 국감할 때 보자라고 네. 했는데 아마 국감이 10월 8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뭐가 입장이 확실한 게 나오지 않으면은 네. 이건 수상한 거죠. 그다음에 천하람 의원도 완전히 잠적했잖아요. 원래 저희도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아마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니 그 여러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새 개혁신당에 네. 뭐 그 사무에 관련됐던 분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꾸 이거를 축소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핵심은 김건희다라는 네. 거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준석 의원도 피해가지는 못할 겁니다. 쉽지 않을 본인이 것이다. 분명히. 예. 네. 자,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최상면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자, 내일이죠. 24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또 재표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10월 10일이 이번 총선 공소시효가 끝나면 6개월 딱 지나는 그렇습니다. 날이기 때문에 이때는 8표, 이탈표. 혹시 여권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항상 10월 10일 이후에는 뭔가 그 얘기 변동성이 계속 하셨어요? 있을 예.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감이 10월 26일 날 끝나니까 네. 26일 이후에나 재의결에 관련될 텐데 그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네. 지금 뭐 뉴스토마토도 가만히 안 있을 오늘 테고 저녁에도 보도가 오늘 저녁에 좀 SBS에서 있다고. 뭐 예, 예. SBS가 뉴스타파 뉴스타파도 아닙니다.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하고 최경영 기자 예. 뭐 저거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네. 앞으로도 후속 기사가 계속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국감에서도 나올 겁니다. 분명히. 국감에서 나오면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좀 녹취 자료가 거기서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증언 자료 자체가 증언 나와요. 그렇죠, 나올 그렇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은 재의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뭐 다들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내일 그 한동훈 대표와 용산과의 이 회동 이후에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네. 뭔가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지도부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찬이 내일 있습니다. 24일 네. 내일 있는데 독대를 요구한 게 보도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도대체 창피한 거 정말.
아니 이게 무슨 망신살입니까 이건 예, 또. 예. 아니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독대를 요청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싫다는 표시를 하고 그래요. 그냥 필요하면 해야 되는 그냥 건 하는 거죠. 했었어야 된다, 아무것도 이 안 말이죠. 하고. 그러니까 아. 그만큼 용산에서는 지금 피하는 거죠. 아하. 용산은 지금 이제 자기는 의정 갈등에 관련돼 가지고만 얘기하고 싶지. 뭐 사실 이슈는 지금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하고 네.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진다는 거. 독대 이 얘기 좀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싫다. 이렇게 그게 보- 싫은 아. 거죠. 그게 싫은 거죠. 아하. 그래가지고 저는 피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뭐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아니 저는 독대를 하면은 뭐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네. 명확하게 카드를 내놔야 돼요. 마지막 카드를 내놓고 이거 안 하면 네. 뭐 하여튼간에 이제는 뭐 뭐 예컨대 탈당 출당 뭐 그 정도까지라도. 그쪽 가든가 예. 아니면 자기가 그만둔다라든가 한다든가. 예. 아니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거 뭐 우리는 결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힌트만 하더라도 그거는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국힘도 굉장히 난감한 게 지금 이제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 나갈 수는 없고 예. 그렇다고 특검법을 받자니 특검법을 받으면은 이게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탄핵이 계속해요. 특검법 가면 탄핵이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국민의힘은 얘기를 있고 합니다. 그렇다고 예. 안 하면 예. 뭐 15%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거는 뭐 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래 가도 저래 가도 아. 어느 쪽이 더 저기 하느냐. 예.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앞으로 한 향후 2, 3주 정도의 언론과 나오는 증거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한동훈 대표로서는 마지막 카드를 내놓고 내놔야 그다음에는 된다? 이제 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 길은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붙고 철저하게 깨지는 거 외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싸워서 그렇게 깨지는 해요. 모습. 네. 그거를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지금은 동남아 이거는 명분도 있는 게 네. 김건희 이 블랙홀에 더 빠져들 수 없다. 그 다음에는 지금 여당의 지지율도 점점 빠지고 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마지막 낭떠러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그 지지율 얘기 좀 해보면 지난 추석 전입니다. 갤럽 지지율이 20%. 갤럽은 전화로 하기 때문에 사실 탄력성이 크지 않아요. 떨어질 때도 아주 적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거의 잘 안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게 10%도 떨어진다면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15 심각하죠. 얘기도 나오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10%대로 떨어지긴 떨어질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오늘 나오는 뉴스도 굉장히 큰 네. 영향을 줄 테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요 한번 18%가 되잖아요. 18%. 그러니까 예. 이제 17%가 됐을 때가 뭐였냐면은 박근혜 대표한테 예. 출당 요구를 했을 때거든요. 예, 당시 예, 한나라당, 예. 새누리당이. 그러니까는 이제 17%이 정도 내려가면은 뭐 이제 양당 간에 뭐가 결정을 내야죠. 제가 크다는 거죠. 10%대는.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보수 네. 언론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하여튼 탄핵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 김건희를 내놔라. 네. 김건희를 내놓지 않고는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다. 없다. 근데 이제 그거는 대통령의 근데 지금요 대통령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뭐 밉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이런 꼴볼견 여러 가지 일에 대통령이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냐. 이것 때문에 생기는 지지율 하락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무것도 못하면은 저는 지지율 하락은 뻔하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말씀처럼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포대교 가서 했던 부분 또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는 새벽 1시에 뭐 개 데리고 산책하는 거, 그 개 모습도 산책한 있고. 거. 또 대통령은 또 전투식량 더 보급하는 게 제가 군인 출신을 봤을 때는 정말 한심스러운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전투식량은 아주 독특할 때 먹는 거지 그걸 먹는다고 맨날 먹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밥 먹어요. 정상 밥 먹다가
그 어두울 때 어쩔 수 없을 때 전투신화를 먹는데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그 레이션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미군 시중에 전투신화. 미군 남대문에서 시장에서 네. 팔고 그랬는데 네. 정말 맛없고 맛없어요. 그렇지만 맛없지만 어쩔 수 없을 때 먹는 거예요. 거거든요. 예. 아니 근데 아무리 먹는 거에 진심인 잘 모르시고 저런 얘기 대통령이라고 하시니까. 해서 왜냐면 저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게 네. 전투 식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만 먹는 전투할 거거든요. 때 예컨대 예를 들어 참호에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네네. 원래 같으면 다 식량을 줍니다. 배식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지금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전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을 만들려고 설마. 그러시는 건가 설마 예, 예. 얼마 전에 무슨 계엄 얘기도 예, 나오고 예, 그러니까 예, 예. 그게 굉장히 불안하고요. 네.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예.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하고 아니 왜 이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왜 신경을 씁니까, 아니 그런 직구해서 그걸 먹는다는 대통령 그거는 정말 그걸 왜 그런 게 써먹습니까? 그런 게 만약 있으면 우리 군인들한테 저거 있으면 예. 밑에 저 국방부 장관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령관이나 많잖아요. 한번 검토해 봐라 뭐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예. 그건 하여튼 간에 좀 적절치 않습니다. 그 지금 그러면 그 개 데리고 가서 찍히고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관리가 지금 안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인상이 제가요.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그 체코 언론에서 네. 나온 그것도 게 보셨죠? 네네 아. 거기서 보니까 대통령 옆에는 사기꾼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자인데 그렇죠. 제가 하여튼 이 정권이 사자를 너무 좋아한다. 일단은 제가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상한 인사, 이상한 행사가 있으면 항상 비선 라인이 있는데 그 비선 라인에는 항상 여사 라인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자를 너무 좋아해. 정말. 그래서 검사도 너무 좋아하고요. 감사도 너무 좋아하고. 검사, 감사, 사자, 다 그러니까 사자 모든 돌림이네요. 거를 그래서 이거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통상적인 우리가 네. 상식적으로 보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지금 뭐냐면은 그렇다. 저는 이건 비선 라인 때문이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선 라인에서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하다못해 네. 뭐 명태균 말을 듣는 건지 천공 말을 듣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항상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니 본인이 마포대교에 나가지고 했으면 금방 여론 알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 그다음에는 조금 절제하는 게 맞는데 또 나가신단 말이죠. 개 들고. 그건 뭐냐면 네. 아무도 이거를 주위에서 제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뭐 컨트롤을 좀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말을 네. 듣는 사람만 있지 이거를 제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예. 완전히 마비가 돼 있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게 아마 김건희 블랙홀의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마비가 된 아니면 부분. 대통령도 판단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른바 무속 라인의 이상한 판단하고 네. 그다음에 구구 유튜브에 너무 빠져 계시다라고 네. 하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상식적인 판단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체코 순방 얘기하셨는데 체코 언론에서 나중에 지우긴 지웠는데 사기꾼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전 수주도 뭐 확정 지은다 하지만 짓지 못하고 온 것 같거든요. 아니야, 뭐 이거는요. 네. 저는 이거는 국익에도 너무 훼손을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아니 이거 원전 수주하는 건 이제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네. 일단 우선 협상국이 됐으면 된 거잖아요. 네. 뭐하러 거길 그럼 쫓아가? 가세요. 그럼 끝날 일을. 그리고 해가 도장을 찍고 오든지. 아니 그거 그리고 찍고. 지금 하려고 그러면은 체코에서도 문제 제기하는 게 웨스팅하우스에서 그러니까요. 지적재산권 해결해라. 그쪽에 기술료를 얼만큼 웨스팅하우스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지. 근데 네. 체코에 가서 그렇게 매달리고 원전 동맹이니 운운하는 얘기를 하면은 저쪽은 우리가 우스운 거죠. 네. 저는 요번에 네. 김건희 여사 뭐 사기꾼 관련 그런 기사를 낸 것도 체코에 네. 왜냐하면 일종의 그거는 언플입니다. 4대 일간지에서 냈다고 하거든요. 그럼요. 네. 언론 플레이를 누군가 그냥 내부에서도 자 보자. 한국이 이거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도 60%가 체코 산업 쪽에서 참가하기로 했잖아요. 앞으로 네. 뭘 더 내놓으라고 그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원전 동맹 운운하고 하니까 바로 옆에서 체코 대통령이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확정적인 거 아니다 그러고 여기 있는 데서 얘기해버렸어요. 마지막 계약에 저 도장을 최종 계약이 될 때까지는 성사된 게 아니다. 야 정말 우리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체코가 우리보다 그렇게 강한 나라가 싶기도 하고 좀 아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속상하더라고요. 그거 원전 예. 수주에 예. 그렇게 목을 매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치? 아는 거죠. 예. 지지율 형편없는 친구고 예. 뭐 계속해서 탄핵 얘기돼 있고 와이프는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이럴 때 뺏겨 먹자. 체코 아니 뭐 나라 대 나라도 예. 다 그렇게 합니다. 네, 서로 똑같죠. 간에. 똑같죠. 약점이 있고 이러면 다 그걸 이용해줘. 국익을 위해서라도. 자기는 국익을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근데 거예요. 거기를 왜 가냐고. 그러니까요. 난 똑같은 진짜- 얘기를 합니다. 진짜. 자, 시간 얼마 없지만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을 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거는 뭐 검찰이 네. 요번에 마지막에 최종 변론 할 때 한 거는 무슨 뭐 노래까지 틀어갖고 사랑이 난리를 지나간 쳤는데 거, 그래서 최고형을 구형을 한 건데 네. 일단은요 첫 번째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여태까지 대선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었죠.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거기다가 두 번째 이게 공직선거법도 가령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것도 아니고 네. 위조에 대한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상대에 대한 음해도 아니고 자기의 실적을 부풀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의 기억에 대해서 얘기한 건에 대해서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걸 선거법으로 걸어서 앞으로 선거에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는 걸 만드는 것 자체가 네. 졸렬하고 졸렬하다.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우에는 일단은 검찰은 이른바 사냥개로서 할 일은 자기네들 할 일은 했다고 칠 거고 네.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릴 텐데 저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뭐 저는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는군요. 그리고 예. 설령 난다 하더라도 보나마나 100만 원 이하로 나와가지고 100 이하면 상관이 이하로 없습니까? 나와가지고 예. 아니 그건 뭐냐면은 내가 예전에 봤던 그 시장실에 봤던 사람을 그때는 잘 몰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맨날 거짓말 하루에 정말 20개는 할 거야. 저는 1000개도 할 것 같은데. 저희 아내한테 하는 얘기 거의 다 거짓말. 저보다 한숨 위에.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 한다 해가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네. 그거가 백현동 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받은 거로 자기는 느꼈다. 그럼 느꼈다 내 느낌이. 아니 나는 그렇게 느꼈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요. 결국은 해줬잖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네. 없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기소를 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느낌과 기억을 가지고 기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대선 후보를 이런 식으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무리한 이런 기소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예. 정말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런 거. 창피하다. 아니 정말 대한민국 쪽팔린 거죠. 창피하다, 이거는. 졸렬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 좀 비판을 하면서 정계 은퇴하라 이런 얘기 하던데 네. 강하게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그냥 얘기할 가치도 없는데 뭘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 근데 예. 이번에 새로운 미래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예. 새로운 새미래민주당. 민주당. 예, 새미래민주당. 그러니까 새미래민주당으로 바꾸니까 이제 새민주당 해가지고 네. 자꾸 하니까 그런 게 좀 거슬리고 그러니까 네. 그건 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신경 쓰지도 저는 말라. 어느 예. 시점에 가서는 예. 소멸될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거기에 행태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새로운 민주당의 행태가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어떤 때는 윤석열한테 가가지고 만약에 대선을 도와준 것처럼 보이다가 네. 어떤 때는 또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지고 우리 편이라고 막 맞습니다. 하면서 예.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수석 최고께서는 뭐 너무 조금 턴다운 하셔도 해줘도 된다. 예.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진애 전 의원과 따끔한 일침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